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인성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청렴. 학습 주제입니다. 청렴의 의미와 기본 덕목을 알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다지기. 첫 번째 활동입니다. 청렴의 의미와 기본 덕목 알아보기. 부모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 올린 중고생이 10년간 8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줘라며 논문 공저자 품앗이를 한다고 합니다. 대학교 연구부정 논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대학교 수시 입학 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력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화가 나네요. 대학교 입학에 이런 일이 있다니 교수님들의 인간됨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충청도 지역에 있는 한 야구장 건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안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총 78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미비해서 비만 오면 논바닥으로 변하는 야구장이라고 해요. 780억을 들였다니.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부실하게 지어진 거죠? 후에 780억 중 540억이 토지 보상액으로 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야구장 부지 소유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높은 금액을 측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결국 야구장 건립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가 되었죠. 참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얼마일까요? 한 나라가 얼마나 청렴한지 알아보는 부패인식 지수가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청렴도를 기록한 것은 경쟁과 결과 중심의 성장 방향성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품성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렴은 6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책임입니다. 청렴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주어진 일이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의무까지 수행하는 것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네요. 청렴의 두 번째 덕목은 정직이에요. 타인과 자신에게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올바르게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해요. 정직한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네요. 청렴의 세 번째 덕목은 절제예요. 절제란 욕심과 감정을 조절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사용할 때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권력이 따르는 요직에 있을 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고 절제하는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겠네요. 청렴의 네 번째 덕목은 약속이에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여 두고 그렇게 정한 내용을 지키고 실천해야 해요. 청렴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군요. 당선이 된 이후에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청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렴의 다섯 번째 덕목은 배려예요. 배려란 어떤 조건 없이 사람, 그리고 사람 이외의 대상까지 도와주거나 보살피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청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추운 날 길거리의 동물들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네요. 청렴의 여섯 번째 덕목은 공정입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 즉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치나 규범에 벗어남이 없도록 누구나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반 선생님은 청렴한 사람이군요. 우리 친구들이 청렴의 6가지 덕목에 대해 잘 익혀보았네요. 청렴에는 이 밖에도 5가지 덕목을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사회 정의, 신뢰, 준법, 도덕, 투명의 덕목도 청렴을 위한 중요한 덕목이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져와 봤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양심에 맡긴 무감독 시험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감독관이 없더라도 절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청렴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양심적으로 함께 쓰는 공유 자전거도 우리 사회의 청렴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은 공유 자전거를 아껴서 쓰고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시각에 반납을 한답니다. 또한 공유 자전거가 필요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사용 후에 더러워진 부분은 깨끗하게 닦아놓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실력 위주의 공정한 채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이란 출신 학교, 나이, 성별 등을 보지 않고 오로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력만으로 채용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논문 공저자, 품앗이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지요. 우리 사회에 이처럼 청렴한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청렴을 실천한 인물들의 삶 살펴보기. 역사 속 인물들 중 청렴을 몸소 실천한 존경할 만한 인물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직으로 백성에게 존경을 받다. 명장 이순신. 군세에 아부하며 한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 중에 작성한 난중일기에 이러한 생각을 남깁니다. 시대에 아첨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절제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이순신 장군님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출장을 나가서 지급받은 남은 양식들은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보통은 관행상으로 쌀, 고기, 채소와 같은 양식들을 갖기도 하는데 이순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대로 청렴과 정직을 지켰습니다. 청렴한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저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자신의 소신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멋진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남은 양식을 갖는 것이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일들이라 융통성 없는 일이라며 빈축을 사기도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청렴을 지켰습니다. 부정부패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율곡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문중의 어른이던 율곡이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율곡은 나와 같은 문중의 어른이라 뵙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조 판서의 자리에 계시니 지금 만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오. 이순신 장군은 율곡이가 부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이조 판서는 조선시대 모든 문관들의 인사권을 가진 최고 담당자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산하 인사역 신처 장급의 위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조 판서였던 율곡이와 만난다면 고속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알고 일부러 율곡이의 만남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청렴함은 수군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님은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병조정랑 서익이 편법으로 자신의 친척 한 명을 훌륭한 장군으로 승진시키려고 인사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법의 규정을 들어 상관의 인사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충무공연. 이순신 장군의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 등용은 수군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전술뿐만 아니라 청렴한 인사정책으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청렴함에 가슴이 웅장해져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훌륭한 인품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한산도 대첩, 명령 대첩을 승리로 이끄신 명장수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 청렴한 공직자였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의 청렴함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청렴함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다산 정약용도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실천하는 청렴 리더였습니다. 청렴은 목민간의 본질적인 임무이다. 여기서 목민관이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의 선출직 지방 공무원, 예를 들어 도지사, 시장, 군수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정약용의 일화가 있습니다. 전복은 제주도의 맛 좋은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채취 과정이 고되어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차마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끝내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관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기록한 목민심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정약용은 목민관은 항상 백성의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청렴의 6 덕목 중 배려를 가장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감과 정직함을 잃은 부정부패한 사람들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네요. 저도 정약용 선생님처럼 청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렴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